쪽에서부터든 간에 어떤 업체에서부터이든 간에 지금 기준은 어쨌건 지금 방산 쪽이 한꺼번에 다 두들겨 맞았어요. 뭐 동시효과부터가 아니라 개장초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부터 그게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. 뭐 방산 쪽 ETF 상품에 뭐 어떤 큰 물량이 자금이 나갔는지 그럴 가능성도 없고 하여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내려와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깜짝 놀랐습니다. 지금은 조금 돌려놓긴 했는데 8%의 낙폭이 있었고 현대로템도 사상 최대 신고가를 어제 찍고 거래가 이제 그 더 터져주지 못하고 좀 눌려져서 아쉽다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늘 기준에서도 뭐 강보합 출발 이후에 잘 움직이다가 그냥 쏟아져 내렸어요. 그리고 LIG 넥스원, 한국항공우주 전부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LIG 넥스원도 역시 깨졌고 한국항공우주도 실질적인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죠. 앞전에 또 높은 가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하고 이제 또 비교가 제한적이니까 하나시스템도 사상 최대치의 거래 대금을 수반하고 슈팅이었는데 잘 움직인 가져가고 수급도 매우 뛰어난 상태에서 와 좀 많이 당황스러운 거죠. 지금 전체 시장에서의 수급은 11월 달 기준에서는 이제 하나 시스템이 11월 1일부터로 그냥 객관적으로 11월 한 달을 기준으로 놓고 잡는다면 하나 시스템이 3위, 3위, 2위네요, 2위. 잠시만, 금액 기준 정확히 볼게요. 어제까지 3위인데, 3위에 놓여져 있고, 그리고, 한국항공우주도 순위권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연초부터 쭉 따지시면은, 현대로템의 흐름이 상승률이 뭐 어마어마하긴 하죠. 그렇지만은 변동성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뭐 제한적인데 수급 범위가 지금 6입니다. 방산 쪽의 상반기의 매수 강도가 굉장히 셌어요. 특히 이제 현대로템에 아름아름 진입돼 있는 흐름. 요거는 이제 MSCI 지수 편입 그 물량 대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물량이 기준이 되죠. 그 다음에 4월 2분기 이후에는 뭐 5위, 그 다음에 3분기 기준에서는 이제 한 8위, 9위, 9위 하나요? 7월 이후에. 예. 근데 어찌됐든 시가총액 순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무지하게 얘도 맞은 거예요. 근데 뭐 사상 최대 신고가 뭐 69,500원 어제 찍고 나서의 하루 만에 흐름인데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흐름들이 전체 중기 추이 추세로는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두들겨 맞을 때 고점을 놓쳤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안타까워지는 거죠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력주로서 이제 지금 가져가는 위치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5% 비중을 이번에 이제 9월 재상정 됐을 때부터 해서 10월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되면서 거래는 제한적인데 수급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슈팅 그리고 이제 정체 상태 좀 조정 한 단계 더 들어왔어요.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을 만큼. 근데 요 흐름 속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산 전체 조정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. 방산 전체. 그래서 일단은 수급이 뭐 단기적으로 쏟아져 나간 게 아닌데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만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대주주하고 외국계 합산하면 뭐 80%대 훌쩍 넘어가니까. 그래서 앞전 저점에 대한 의미, 그러니까 우리가 소형 잡주는 저런 부분이 이탈되면 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. 물론 오늘 방산주도 그런 흐름이 있었죠. 특히 이제 뭐 하나 시스템이 거의 뭐 10%까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소형주들과는 또 차이가 나요.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뭐 저점이 이탈됐다고 해서 대형주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거나 밑으로 그러지는 않아요. 또 어제 이제 현대로템 보신 것처럼 신고가가 나왔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또 슈팅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거래가 터져 있거나 그랬을 때 슈팅에 한 단계 이제 업이 되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
밀려 내려갈 때 기준에서도 수급이 뭐 프로그램 쪽이든 아니면 특정 창구든 아니면 개인 선호 창구 매수 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잡아가든 그런 수급이 이제 꼬여져 있지 않으면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여간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방산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뭐 심각할 정도로 터지면서 흘러내리는 건 아닙니다. 뭐 주식수가 4,500만 주대로 축소가 되긴 했죠. 인적 분할하면서 5천만 주 좀 넘기던 물량이 이제 4,560만 주 정도 됩니다. 그래도 지금 거래량은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죠. 거래 금액으로도 그렇고 이제 1,000억이니까 충격 받는 그 거래대금 감안했을 때 나머지 방산 쪽도 마찬가지예요. 결론은 빠르게 돌릴 거냐 아니면은 좀 시간이 걸릴 거냐. 뭐 앞전 부분에서도 이제 조종은 있었습니다만 조종의 각도가 지금 이제 좀 많이 세진 거죠. 그래서 빠르게 돌릴 거냐 이제 뭐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냐의 기준은 그 오늘의 기준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절반 이상. 응?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를 매수 사인을 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원체 이제 하나 시스템 쪽에 매수 강도를 세게 냈기 때문에 계속 뭐 방산이 다 싸 보인다 해서 계속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응?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도 지금 프로그램 쪽의 물량이 계속 더 확장이 돼 버려요. 17만 주까지 나왔단 말이에요. 불편하죠. 매도 물량이 형성된다는 건 자꾸. 그게 이제 일정 범위의 이제 그 수급 불편함이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. 일단 하여간에 이제 요 기준에 우리는 원래 교육적인 기준에서는 시초가하고 저가의 절반. 그게 이제 36만 원대 초반입니다. 36만 1,000원, 2,000원 정도 될 텐데 지금의 기준에 이제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라고 설정을 했어요. 그러면 고가가 37만 9천 원이고 그리고 저가가 34만 8,500원이에요. 그러니까 저 절반을 오늘 기준에서 돌려야 돼요. 방산이 전체적으로 조정인데 야, 방산이 조정받을 일이 뭐가 있어? 뭐 이런 맥락에서 그래서 돌릴 때 시가총액 뭐 18조 이상 올라왔던 종목이 개인들이 흥분해서 뭐 알테전처럼 메이저가 이제 액티브 쪽이 방향성만 주고 개인들이 흥분해서 그렇게 해서 돌려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. 그죠?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눈에 띄는 프로그램 수급 매수라든가 또 개인 선호 창구에 매도 우위가 형성이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특정 창구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돼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개인들의 힘만 가지고는 좀 힘들고 돌릴 때도 이제 그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의 물량들을 강도 있게 좀 잡아줘야 되겠죠. 그래서 그 가격이 36만 3천 원, 4천 원, 4천 원 정도 됩니다. 36만 4천 원. 그래서 36만 4천 원이 돌려지게 됐을 때 완벽하게 꼬리 달리는 망치형이 돼요. 거래는요. 5MA, 20MA 거래량 넘기겠죠. 우리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 지금의 기준에서 이제 강도 있게 돌리면은 대략 한 50만 주 그 물량은 넘길 수 있죠. 지금 그것도 계산을 해보면 11시 기준까지 우리가 설정하는 부분은 전체 거래량의 35%가 11시까지 형성된다. 이렇게 계산을 해요. 그러면은 50만 주가 아니라 뭐 그 절반의 꼬리를 달리고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80만 주 정도? 80만 주면은 원래 이제 슈팅 나올 때 기준 잡아드리는 게 100만 주 이상이거든요. 근데 80만 주면 밀려 떨어질 때 80만 주면 작은 물량은 아니에요. 그렇게 해서 80만 주 이상 뭐 이왕이면 100만 주면 더 좋고 그러면 시초가도 넘길 수 있습니다. 100만 주면은. 근데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80만 주의 거래가 수반되고 꼬리가 달려지고 뭐 36만 4천 원 정도가 되면은 일단 뭐 주력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량을 갖고 있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유지한다라는 전략인 거고 고점 대비 16%나 밀렸어도 그리고 따라 붙는 쪽의 기준은 36만 4천 원 그 기준이 형성될 때 일단 절반의 꼬리가 달린다. 윗꼬리까지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해서 망치형으로 인식하고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. 그렇게 하고 저 하나 시스템이 또 저점 공방이에요. 저점이 지금 이탈됐어요. 이탈이 살짝 되면서 25,450원 거기에 매수 잔량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
순간적으로 뭐 10만 주 단위, 20만 주 단위 매도가 나오면서 2만 5천 원 공방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. 뭐 한 방에 20일까지 내려간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고, 아니, 그쪽도 프로그램이 조금 굉장히 좀 무겁게 불편하게 형성이 돼 있고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은 그나마도 뭐 만주 단위의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좀 돌려놨던 부분이 좀 뭐 프로그램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만, 뭐 보여지는 쪽이 이제 프로그램 위주니까, 또 뭐 개인 산업 창구의 물량 비중은 그렇게 뭐 크지가 않으니까. 그래서 하여간에 그 기준을 잡습니다. 가격 그 반발력의 기준에 분봉해서 놓고 보실 때에도 그런 기준으로. 그래서 방산 전체 기준에 이제 그나마 욕심 내는 거는 뭐 욕심도 아니죠. 방산 전체적인 낙폭에서 얘가 오늘 가장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. 뭐 물론 이제 하나 시스템이 있지만 대장주의 역할이잖아요. 사실상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고 그 슈팅 범위도 그렇고.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전체 추이 추세를 가장 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쪽이 되는데, 낙폭이 8%대로 굉장히 크게 형성됐었던 것처럼 일단은 되돌림의 흐름도 이쪽에서 좀 강력하게 잡아줘서 나머지 방산 전체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를. 그러니까 자체적인 문제는 아니에요. 뭐 방산 전체 묶임이 자체적인 문제로도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얘만의 뭐 어떤 그 실적이나 어떤 뭐 문제가 불거져서의 흐름은 절대 아니다. 방산 전체에 좀 두들겨 맞는 흐름이 형성이 된 거다.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하여간에 뭐 하나시스템도 메타방 기준에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23%대 수익에서 지금 11%로 수익이 확 줄어버렸어요. 오늘 한 방에 뭐 9% 두들겨 맞다 보니까. 그러니까 지난주에 20%까지 형성해놨던 수익 범위를 메타방의 그 기준에서처럼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, 아무래도 뭐 핑계거리입니다만 지난주에 그네 그 단추가 잘못 껴진 것 같아요. 목요일 날 오버슈팅 나고 전량 매도 사인 내고 뭐 미처 마감 무렵이었으니까 정리 못하신 분들에 맞춰서 다음 날 금요일 또 주 초반 이렇게 보고 계속 이제 그 묶여서 간 부분이죠. 요번에도 기준은 재차 강화해서 요번 이제 뭐 방산주들도 특히 이제 우리 메타방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의 비중이 실려 있으니까 그쪽에서 현대로템도 또 저점이 낮아져 버렸네요. 하여간에 방산 전체의 흐름 또 하나 시스템 자체의 흐름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뭐 가격 반발력을 이용해서든 아니면 재차 더 강력한 슈팅에 나와서의 흐름이 됐든 정리가 되고 나면은 가급적이면 100% 현금화 기준으로 당일 마무리를 해서 다음 날의 기준을 대처할 수 있도록 원래 추이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좀 잡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노선 설정 범위는 이제 뭐 이런 갭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, 오늘 수급은 꼬여줘도 그렇게 뭐 급격하게 물량이 출회되기에는 거래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갭을 이제 메꾼다는 거는 추세 반전은 아니에요. 갭 메꾸는 게 추세 반전이 되지는 않고, 갭을 메꾼다는 거는 이제 강한 추세가 둔화된다.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일봉 잘랐고 마감 무렵에 뭐 주봉을 좀 들여다 보든 그 고민은 그때 보고요. 일봉 잘라드리고 올려드릴게요. 그래서 일단 하여간에 요번에 잘 따라붙고, 얘는 HD 현대 일렉트릭은 사실 고점 신호에서 차익 실현 못한 게 이 완전히 이제 고점 신호잖아요 사실상. 근데 이때 차익 실현 못 해버렸단 말이야. 그리고 개파락 나와서 또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위치인데, 얘는 이제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 13%예요. 그러니까 뭐 전체 추이로는 뭐 주력주 5% 비중에서 유지하고 대처해도 대안이 없다. 지금 시장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뭐 방산 쪽 특히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고 그 종목군들을 빼고 뭐 대체할 수 있는 업종군이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. 그 종목군들을 빼고 대체할 수 있는 업종군은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. 뭐 바이오도 펀더멘탈이 안 되고 뭐 지금 방산이나 이런 쪽하고 비교할
펀드멘탈 자체가 되질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조선도 중기 추세로는 뭐 불편하다고 말씀드렸고 단기 변동성 매매인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없어요. 뭐 어떤 특정한 저평가 쪽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IT, 자동차 그쪽밖에 볼 부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에 이쪽은 이제 놓친 부분이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 매매였다면은 거래 줄면 무조건 잘라야죠. 근데 주력주 이제 5% 비중에서 가져가는 위치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만큼 뭐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또 뭐 윗꼬리가 크게 달리고 운봉 급격히 떨어지거나 그런 쪽은 없어요. 위에서.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굉장히 좀 큰 충격. 응?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. 오늘도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데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시스템 쪽 방산 쪽에 또 어제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이제 현대로템 쪽 신고가 위치에서 계속 잡아놨기 때문에 방산만 뭐 3개, 4개, 5개만 이렇게 매수세를 드리기는 애매해서 일단 오늘은 하나 시스템 쪽에 집중해서 있는 거예요. 나머지 쪽도 그러니까 유지 쪽의 전략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. 투매보다는 뭐 현재 기준에서는 유지하고 대체하자.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. 그리고 36만 4천 원 최소 36만 원대 초반까지 돌려놓기를 그렇게 이제 좀 기대를 합니다.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변동률이 이제 좀 더 가벼운 쪽에 형성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슈팅도 컸고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 매수 잔량 밑에 많이 쌓여 있어서 불편해요. 그런데 매수 잔량이 쌓여 있으면 거기는 맞으니까. 그런데 지금 이제 소폭이라도 프로그램 매도가 좀 정체 상태, 예? 그리고 매수로 전환 상태 이렇게 이제 좀 돌려놓기를. 그래서 27,000원 마지노선도 설정하고 정리되신 분도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제 26,500원을 재편입 드리고도 지금 또 밀렸어요. 그래서 이제 두 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디에서 또 두 번째를 설정할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. 계속 물량이 쏟아지면은 또 최종적으로 순조리 돼야 되겠죠. 근데 그래도 보여지는 수급만큼이라도 제한적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쪽이 좀 가격 반발력이 나오면은 동반적으로 그때 재편입 부분에 2차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가겠습니다. 어지간해서는 손절하거나 투매를 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유지 쪽으로 전략을 잡을 거고 그리고 메타방은 이제 심사숙고해야죠. 이제 비중이 높으니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는 거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거래가 급격히 둔화된다. 수급이 단기적으로 꼬인다. 방산 전체가 어렵다. 그러면 이제 메타방은 비중이 높으니까 확 줄여야 되겠죠. 그래서 2주 동안에 그나마도 뭐 지금 이 정도까지 밀려 떨어지니까 지금 10% 수준으로 수익이 다 줄어버렸어요. 심사숙고해서 가격 반발력 뭐 3분의 1이라도 나오면은 그때 고민을 할지 여러 가지 볼게요. 보고 슈팅을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훼손이 돼버리네요. 누적적으로는 수급은 굉장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천만주 단위에서의 매도 물량이 형성된 흐름은 아니라서 버텨보는데 야 11시 20분에 지금 470만 주에 뭐 보여지지 않는 매도도 있기 때문에 오늘 100만 주 단위 이상 심하게는 한 2, 300만 주 떠넘겨질 수도 있어요. 이 저점 물량들의 차익실이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위의 물량의 순절 범위는 아직 형성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 일단 하여간에 방산주 통틀어서 유지하면서 전략을 가져가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떨어질 때 편입 설정보다도 저평가는 아니에요.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. 방산 이외에 이만큼의 크기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쪽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존에. 그래서 그쵸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방산 전체가 오늘 다 묶여서 케빈 선생님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재건 쪽에 힘이 실리면서 방산이 좀 조정받는 게 아니냐 하셨는데 하여간에 뭐
과합니다. 당일 변동률로는 상당히 과하다. 단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나서의 조정폭이에요.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폭.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완전하게 추이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. 단기 추세 부분은 좀 훼손돼 있는데 뭐 중장기로 이제 하락으로 완전히 접어들겠다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위치가 됩니다. 자, 어쨌든 외부에 계신 분들 그리고 VIP 또 문자반에 계시는 분들 가급적이면은 옮겨 오셔야 돼요.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합류하셔야 되고 대처가 안 되잖아요. 이 영상을 또 올려놔 드려도 보시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접속하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설명도 들으시고 그렇게 기준 잡는 게 옳다라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. 일단 그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시면 지금 4월 8일경에 4월 11일인가요? 하여간에 4월 11일 일요일일 거예요. 월요일 10일 날이 일요일인가 그런데 그때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영상을 올려드렸어요. 그리고 최근에 뭐 하나 시스템 무지하게 올려드렸지. 완전히 뭐 양치기 소년 됐지 뭐.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나 펩트론 같은 경우는 펩트론은 이제 차익 실현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강조를 계속 들여온 거고 비이성적으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양봉일 때 뭐 상관없는데 꼬리 달리고 음봉일 때 지금 펩트론 조정도 어제까지가 21%였고 오늘 한 25% 되겠네요. 그리고 알테오젠이 뭐 40만 8천 원에 잘 정리가 됐는데 45만 5천 원 찍고 나서 32만 원대까지 얼마죠? 오늘 27만 원까지 내려왔나요? 그쵸? 45만 원에서 거의 뭐 40% 18일 날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3거래일 만에 그러면은 얼마예요? 30% 이상? 시가총액 코스닥 1위가 24주짜리가 전체 시장 시가총액 15위 안에 들어온 종목이 그러니까 그런 전략 부분들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오시면 회사 전화번호가 오픈돼 있어요.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제 마이크를 꺼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사칭들이 너무 많아요. 서울경제TV 아붕의 과장인데요부터 해서. 근데 요 근래 좀 부쩍 더 많아요. 지금 전화가 저도. 홈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. 5930 끝자리 5930은 삼성전자 코드 번호예요. 005930. 000660이 하이닉스고. 그래서 일단은 그 전화번호 뒷자리부터 또 이것도 이제 또 몇 번 말씀드리다 보면은 흉내내서 사칭하는 쪽들이 할 수는 있는데 그거 좀 주의하시고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증권사들까지 다 털려가지고 증권사 팝업창이 뜰 정도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방산 때문에 너무 지금 뭐 충격이 큽니다만 냉정하게 좀 대처하면서 전략을 꾸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